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남편은 연하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던 남편과 함께 살면서 한때는 나만큼 남편 복 많은 여자가 있을까 하며 자부했던 적도 있어요. 저희 엄마도 친구분들이며 친척들한테 사위 자랑 꽤나 하셨었죠. 하지만 그놈의 실체를 알고 난 후로는 한동안 대인 기피증까지 걸리셨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 속마음인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좋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조차 실제로는 뭔가 꿍꿍이가 있지는 않을까 불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의 더러운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 저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았던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명 제 인생에서 정말 뺀쓸 수 없는 사람을 한 명 더 이야기해야겠네요. 그건 바로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늘 붙어 다녔던 제 친구예요. 저랑 생각하는 거나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하다 보니 금세 친해졌고 그렇게 10년을 넘게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정말 괜찮은 남자가 있다며 저한테 소개시켜준 게 바로 남편이었던 거죠. 일단 연하남이라는 말에 저를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남편이 계속 쫓아다녔어요. 딱히 잘난 거 하나 없는 저 하나만 바라봐주는 남편의 지속적인 구애에 감동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사귀기 시작해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저보다 어렸지만 생각하는 것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른스러운 남편이었어요. 거기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매너 있는 모습에 요즘 남자들처럼 허세도 없고 소탈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월급으로 벌어오는 게 실수령으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남편은 비록 기본 월급은 저보다 적지만 그래도 특근이랑 추가 근무까지 포함하면 저 이상으로 벌 때도 많아요. 신혼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월급보다 많이 가져오겠다고요. 실제로 남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만 제대로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겨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러 그렇게까지 일을 하느냐며 뜯어말린 적도 있네요. 남편은 언젠가 우리 둘 사이에 애가 태어날 걸 대비해서 한 분이라도 더 모아야 하지 않겠냐길래 사치 안 하고 허세 없이 열심히 살면서 우리 둘이 돈 모으는 걸로 의미가 있는 거지 굳이 몸갈아가면서 일하는 건 반대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내심 벌써부터 미래를 준비하려는 남편의 마음가짐이 든든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재촉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적어도 아파트 대출 받은 건 갚고 생각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가 도움 일절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조금 늦게 가지는 걸로 합의를 봤는데 이제 와보니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건 그야말로 천우신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비록 남편이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여자들이 줄을 서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키도 그렇고 외모도 그냥 평범하거든요. 그래서 더 눈치를 못 챈 것도 있다고 봐요. 저나 친정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요. 아무래도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둘이 벌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항상 있는 편이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모두 적금을 하며 생활해도 충분했죠. 각자에게 용돈도 넉넉하게 줬어요. 아직 젊은데 벌써부터 악착같이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빨래나 청소 같은 집안일도 분담해서 했고 식사 준비마저 돌아가며 했을 만큼 남편은 적극적으로 결혼 생활에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 하나만큼은 잘 만났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자신을 익명의 제보자라고 전하면서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남편이 요즘 이상하지 않더냐 물어보는데 처음엔 불쾌했습니다. 무슨 용건인지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전화해서는 저희 남편에 대해서 이상한 게 없냐니요. 처음엔 장난 전화라고 생각해 그냥 끊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 전화 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돌려 말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더군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가 전화를 했어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말하면 어느 와이프가 믿겠습니까? 거기다 그냥 남편도 아니고 주위에서 결혼 잘했다는 칭찬이 자자한 남편인데 말이죠. 당연히 저는 증거를 대보라고 했습니다.
설마 이런 중요한 제보를 증거도 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여자가 한다는 말이 제 남편 중요 부위에 점이 2개 붙어 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여자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그 여자에게 존댓말까지 나오면서 최대한 귀를 기울이게 되더군요. 근데 그 여자가 뒤이어 한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도 남편이랑 몇 번 따로 만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과 먼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였죠.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지 도대체 평온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꿈에도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 여자는 저한테 미안한 기색도 없이 자기는 할 말 다 했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기엔 그 여자가 제시한 증거가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 남편은 사타구니 안쪽에 콩알 만한 점이 2개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남편한테는 컴플렉스라 목욕탕이나 대중사우나를 갈 때면 늘 그쪽에 패치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걸 안다는 건 뭐 말 안 해도 대충 상상이 가지 않겠어요? 거기다 저한테 저런 말을 해봤자 그 여자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최소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했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남편을 평상시처럼 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얼굴도 모르는 여자 말만 믿고 섣부르게 행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며칠 동안 몰래 남편 폰이랑 노트북을 전부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상한 흔적이 없더군요. 할 수 없이 다시 한번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렵 유일하게 남편의 행동 중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긴 했거든요. 다행히 그 여자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곧바로 물어봤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하니 하나만 물어보자고, 혹시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야근이랑 특근 수당을 연말에 몰아서 준다는 게 사실이냐 물어봤어요. 그 당시 남편은 갑자기 다시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그렇지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수당만 따로 적립해서 연말에 준다고 하길래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저도 회사를 다니지만 수당만 따로 모아서 지급하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긴 하잖아요? 제 질문에 그 여자가 마치 한심하다는 말투로 그러더라고요. 사회생활 안 해봤냐고요. 그런 회사가 대한민국 땅에 어디 있겠냐며 수당은 변함없이 꼬박꼬박 그달에 정산된답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였죠. 남편은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특근을 한다 해놓고 그 시간에 다른 짓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심지어 남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블랙박스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회사에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집안일이 급해서 한 일주일 연월차 몰아서 좀 쓰겠다고요. 그리고 곧바로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는데 미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는 척 나와서 찜질방을 갑니다. 거기서 대충 시간 때우다 남편이 퇴근하기 1시간쯤 남으면 남편 회사 앞에 있는 커피숍에 자리를 잡죠. 그리곤 남편을 따라다녔어요. 그나마 제가 운전을 어느 정도 해서 남편 차를 미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문제는 며칠이 지나도 남편에게 별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는 점점 조바심이 나섰죠.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렇게 시간만 버릴까 봐요. 물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그 여자의 말이 틀렸다고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렇게 하고 넘어가기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야근을 하지도 않는데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부터 남편의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까지 수상한 점 투성이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던가요. 아무런 성과도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기를 실제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전날부터 다음날 야근을 해야 한다며 밑밥을 깔더군요. 근데 야근한다는 사람이 뭔가 들떠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다음날 저녁 야근을 한다던 남편은 드디어 정시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번화가 중심에 있는 모텔촌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2시간인가 기다리는 동안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네요. 마치 꿈을 꾸는 기분이었다랄까요? 현실감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보던 드라마 속의 어떤 캐릭터가 된 느낌이었죠. 그리고 남편 차가 나왔고
저는 다시 뒤따라가기 시작했는데 남편 차가 갑자기 도로 갓길에 서더니 웬 여자가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건 바로 남편을 저한테 소개시켜준 제 친구였던 거예요. 남편 차에서 다정하게 인사하며 내리는 친구의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친구에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내년인가 결혼한다며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랬던 게 얼마 전이었는데 바람을 피다니요. 그것도 친구한테 소개시켜준 남자와 말이에요. 아니 이럴 거면 자기들 둘이 결혼을 하던가 왜 저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랍니까? 아무튼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건 확실했죠. 일단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은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남은 건 증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본 결과 남편 차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만으로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전 또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순간적으로 좋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회사에서 퇴근을 하자마자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며 술자리를 만들었어요.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요즘 남편 말고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 그랬죠. 얼마나 놀랬는지 제 친구 눈이 아주 튀어나오겠더라고요. 그때 친구 기분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바람피는 남자의 부인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딴 남자가 좋아졌다며 고백을 해왔을 때의 그 기분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저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졌겠죠. 아무튼 저는 작정하고 친구에게 술을 권했고 가뜩이나 술이 약한 저와 친구는 금방 취해버렸습니다. 그나마 저는 중간중간 화장실 가서 몇 번이고 오바이트를 하며 버텼기에 친구가 완전히 골아떨어졌을 때도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친구가 완전 맛이 갔을 때 저는 친구 휴대폰을 꺼내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 노다지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카톡 대화 정리는 깔끔하게 해놨었지만 둘이서 찍은 사진들은 지워진 사진 복구해주는 어플을 이용해 전부 다 복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조리 제 폰으로 옮겨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그때는 씁쓸한 마음보다는 드디어 증거를 확보했다는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핸드폰에는 남편과 제 친구의 수많은 불륜 흔적들이 가득히 있었는데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100%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쉽게 이혼해주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비록 남편은 몸뚱이만 가지고 쫓겨나겠지만 그걸로는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친구의 결혼 상대자한테 이 모든 사실들을 털어놨습니다. 저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안 믿으려 애를 쓰다가 결국 증거 사진들을 보더니 분노에 가득 차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말이죠. 당장이라도 제 친구를 찾아가 요절을 내주겠다는 그 사람을 말리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한테 생각이 있다고 그냥 우리끼리 작살내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저만 믿고 맡기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도 올해는 못 기다린다며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하더군요. 며칠 후 이혼 소송장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저는 남편에게 임신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던 남편은 그래도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 하더라고요. 아니 진심으로 기뻐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리고 저는 임신 축하 파티를 하고 싶다 졸랐죠. 주위 사람들한테 대대적으로 축하받고 싶다고요. 물론 음식 준비 같은 건 제가 할 거라고 하며 당신도 회사에서 친한 친구 몇 명 정도는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제 친구한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친구는 묘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아무튼 저는 저대로 중고등학교 동창들 중에서 정말 친한 애들로 4명 정도 불렀어요. 남편도 회사 사람 2명 초대했고 그렇게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사실 음식 준비를 할 것도 없는 게 전부 배달시켰습니다. 어차피 먹을 생각은 없었기에 아무 데서나 구색만 맞췄네요. 당연히 내 남편이랑 붙어 먹고 있는 그 친구도 참석을 했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까맣게 모르고 있던 남편은 막상 사람들이 전부 다 축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혼자 들떠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이제 음식을 세팅하고 막 먹으려는 그때 마지막 초대 손님이 등장했죠. 바로 제 친구의 결혼 상대자인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미리 출력해둔 남편과 제 친구의 낯뜨거운 사진들을 뿌리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고
그 사람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 손에는 제 친구의 머리채를, 그리고 한 손에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난동에 놀란 친구들이며 남편 회사 사람들이 말리려고 하길래 제가 말렸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제 친구가 지금까지 무슨 짓들을 했는지 샅샅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대부분 말리기를 멈추더군요. 진짜 그날 남편은 피떡이 되도록 맞았어요. 그렇다고 안쓰럽거나 애잔한 마음 따위는 없었고요. 제 친구 역시 친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또 다른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에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개맞듯이 처맞는 남편을 보니까 그제서야 속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이 저한테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 모든 게 제가 꾸민 거냐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해줬습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도 거짓말이라고 밝혔고요. 솔직히 남편을 속인 거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와준 친구들한테 미안하면 미안했지. 남편한테 제가 미안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친구에겐 상간녀 소송까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상간녀 소송에서 이겨도 위자료는 쥐꼬리만큼 주더군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 친구의 실체를 만천하에 밝힌 것만 해도 충분한 벌이 될 테니까 말이죠. 결국 남편은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까지 떠안고 자기 집으로 쫓겨갔다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파혼당하고 회사에서까지 소문이 퍼져서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네요. 그런 짐승들한테 딱 어울리는 결말 아닌가요? 저는 현재 살고 있던 집은 급하게 부동산에 내놓고 친정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저보다 엄마가 더 충격이 크셨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사위 자랑을 그렇게 할 만큼 믿고 아꼈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 그런 바람둥이가 또 있냐면서 분해하셨죠. 참고로 저한테 제보를 해준 그 여자는 봐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와서 굳이 걸고 넘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막말로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나는 남편 복 있는 여자라며 착각 속에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요. 앞으로 남자를 만날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고 두 번, 세 번 검증하고 또 검증할 거예요. 이제는 쉽게 사람 안 믿으려고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용기 내라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말, 그리고 주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다라는 말. 다들 아시죠? 비단 사회생활이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혼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친구들 중 몇몇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 남편이 여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닌데 꼭 이혼을 했어야 했냐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그 친구들 대부분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애들이라는 거죠. 결혼한 친구들은 열이면 열 모두 다 그건 무조건 이혼각이었다고 합니다. 제 이혼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리고 정말 제가 지나치게 오버한 건지 아니면 충분히 이혼할 만했던 건지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3살이고요. 직업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특별할 것 없는 집에서 태어났고 위로 오빠 하나에 아래로 여동생 한 명 있습니다. 남편과 만나게 된 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원래 남편과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하지만 말만 동창이지 정작 얼굴도 잘 기억 안 납니다. 한 번도 같은 반이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둘 사이에 어떤 추억을 공유하거나 같이 무언가를 했던 기억은 없어요. 그나마 동창이었다는 것도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거고요. 오지랖 넓은 친구들 중에 제 베스트 프렌드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저와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교 동창회를 만든다고 설레발을 치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때만 해도 저는 다니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새로운 어린이집 알아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쫓아다녀서 동창회다 뭐다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딱히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보고 싶은 애가 있는 것도 아니라 제발 한 번만이라도 참석 좀 하라는 친구 말에 건성으로 대답만 하고 한 번도 나간 적은 없었네요.
몇 번 모이다 그만둘 줄 알았던 친구는 몇 년간을 꾸준하게 동창회를 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제가 호기심에 한번 나간 자리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동창 녀석들은 그래도 얼굴 보니 어렴풋이라도 기억은 났지만 남편은 아예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한 번도 같은 반이 안 돼서 제 기억에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걸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남편은 어릴 때의 저를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제가 모르던 그 시절에 남편은 저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 풋풋한 감정이었지만 그동안 이따금씩 제 생각을 했다는 남편이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말을 듣고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 뒤로 저는 동창회가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참석을 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편과 저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친구들도 축하해주고 저도 오랜만에 시작하는 연애에 사뭇 들떠 있었어요. 참고로 제가 다니던 어린이집을 옮기게 된 이유가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 때문이었거든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하도 자기 남동생을 소개시켜주길래 모시기는 척 나갔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학벌도 좋고 외모도 준수하고 다정한 성격까지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 사람이라 사귀는 도중에도 과분하다 생각은 했는데 역시 그 사람도 자기가 저에 비해 과분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글쎄 저랑 사귀면서 양다리도 아니고 세 다리 네 다리까지 걸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와 헤어지고 자연스럽게 원장 선생님과도 사이가 틀어졌죠. 저는 저대로 남동생이 잘못해서 헤어졌다고 생각했고 원장 선생님 입장에선 저를 통해 자기 동생이 했던 더러운 짓들이 까발려질까 불편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자인 제가 직장을 옮긴 거예요. 그 뒤로 몇 년 동안 남자는 쳐다도 안 봤네요. 한 번 큰 상처를 입은 저는 누가 관심을 보이면 좋기는커녕 오히려 불쾌하고 짜증만 났고 또 그걸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며 살다 보니 나중엔 누구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던 찰나 남편을 만난 거죠. 지금은 끔찍한 악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늘이 내려준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요즘 결혼하는 신부들 중에 꽤 많은 비율로 이 약속은 꼭 하고 결혼을 한다 들었는데 뭐냐 하면 시가에 하는 건 전적으로 사위인 남편이 얼마나 하느냐에 달린 거다. 뭐 이런 거예요. 즉 시댁에 용돈을 50만 원 드린다. 그러면 친정에도 똑같이 50만 원. 그리고 명절에는 교대로 우선순위를 주고 또 시가에 방문하는 횟수만큼 친정에도 방문한다 등등. 남편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지켜달라고 확답을 요구했어요. 남편도 뭐 생각할 시간도 필요 없다는 듯 바로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말까지 덧붙였는데 너 각오해. 내가 처가에 진짜 잘할 거거든. 그만큼 너도 우리 집에 잘하려면 꽤 피곤할 거야. 라며 이런 약속이 오히려 저한테 불리할지도 모른다고 자신만만한 남편을 보며 저는 속도 없이 나처럼 결혼 잘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는 착각에 빠졌죠. 하지만 저의 이런 엄청난 착각이 부서지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더군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보통의 관례대로 친정에서 하룻밤 자러 갔는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불만인지 입은 대빨이 나와서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우리 엄마가 우리 박서방 오느라 고생했지? 피곤할 텐데 어서 씻고 밥부터 먹어. 차린 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네라고 하시자. 별말 없이 네 한마디만 하고는 눈도 안 마주치고 화장실로 쌩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밥 먹는 동안에도 신혼여행은 어땠냐는 아빠의 질문에도 좋았습니다 라고 단답형으로 말하곤 밥 먹는 내내 깨작깨작. 거기다 결정적인 건 남편이 술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한잔하자면서 고이 아껴두던 인삼주를 권하는데 거기다 대고 저 술 안 마십니다. 학원 잔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무슨 기계인간이 대답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다 인상은 얼마나 찌푸리고 있는지. 하다못해 미소 한 번 안 짓는 남편을 따로 불러서 따져봤었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고 불만이야. 인상을 왜 그렇게 쓰고 있어? 너 때문에 다들 불편해하는 거 안 보여? 그리고 술을 안 마시긴 개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잔이라도 받고 안 마시면 될 거 아니야. 꼭 아빠 손 부끄럽게 면전에다 대고 거절해야 직성이 풀리냐? 어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던가. 전부 우리 온다고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인데 인상 좀 펴. 라고 따졌죠.
그러자 남편은 여전히 뾰루퉁한 얼굴로 불편한데 어떻게 하냐고, 안 그래도 피곤한데 니 말대로 가족이라면서 그 정도면 이해 못 해주냐고, 마음에도 없는 걸 강요하면 그게 가시관이냐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꼭 참았습니다. 대판하고 싶었지만 괜히 일 크게 만들어봐야 친정 식구들 걱정만 시킬 테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그날 저녁에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크게 말싸움도 했죠. 하지만 남편의 결론은 한결같았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진짜 가족이다 라는 결론 말이에요. 그때 저는 더 이상 논리로 이길 수가 없어서 속으로 두고 보자 하고 있었고 다음날 시댁에 갔습니다. 저요? 그 전날 남편이 했던 그대로 했어요. 대답도 단답형으로만 네네 하고 별로 웃지도 않았어요. 사실 웃을 기분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보고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니 시댁에 와서 무슨 인상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나한테 뭐 불만 있니? 이거 원 며느리 무서워서 살겠나? 하면서 저를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송해요.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해서 그래요. 몸도 좀 안 좋고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 시부모가 앞에 있는데 그렇게 뚱한 표정으로 있어? 며느리가 말이야. 하고 보태시는데 순간 열이 확 받는 겁니다. 당장 그 전날 남편이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서 말이에요. 사실 남편이랑 똑같이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름 미소도 지으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예의는 갖춰드렸습니다. 남편처럼 대놓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선 그 누구 하나 남편의 그런 태도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바로 난리를 치시니 너무도 불합리하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쳐다봤죠. 그랬더니 또 시어머니가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남편 째려봤다고요. 정말 기가 막혔네요. 그때 남편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저희가 선물로 사간 약과 세트에서 약과 꺼내서 처묵처묵하고 있더군요. 마치 제가 혼나는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때 다 들어엎었어야 하는데 진짜 지금도 후회막급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시가에 갈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건데 그마저도 갈 때마다 제 태도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요, 솔직히 어른들한테 깍듯하게 할 줄 압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애교도 나름 많이 늘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번 마음 상한 뒤로는 시갈만 가면 평소에 저처럼 살갑게 하지 못했다는 거 인정해요. 그래도 남편처럼 똥 씹은 얼굴로 있지는 않았어요. 묻는 말의 대답도 나름 성의 있게 했다고 생각하고 또 설거지며 사소한 일거리가 보이면 먼저 움직이곤 했는데 시부모님 눈에는 성에 안 찼나 보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지 그럴수록 저는 더 움츠러들었고 그럼 또 빠릿빠릿하지 못하다며 트집을 잡으셨네요. 시가에 다녀온 날이면 저흰 매번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거기다 결혼 전에 한 약속대로 시가에 다녀오면 그 다음 주나 아니면 시간을 꼭 내서라도 친정의 남편을 끌고 다녀왔는데 남편은 한결같더군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처럼 뾰루퉁한 표정과 단답형의 대답 말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는 그런 남편을 과묵해서 좋다고 하시면서도 제게 따로 전화해서 혹시 둘이 싸웠냐고 물으실 정도였으니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풀리지 않는 갈등을 안고 살았으니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혼이라는 단어는 전혀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처가에서 인상 쓰는 것만 빼면 다른데 한눈 팔지도 않고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은 잘하는 편이었으니까요. 물론 시댁에 다녀오는 게 스트레스긴 했어도 뭐 그리 자주 가지는 않으니 그때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친정엄마 생신날 사건이 터져버렸네요. 저희 식구들은 생일날 보통 여행을 갑니다. 여행이라고 해봐야 요즘 시기에 거창하게 해외로 나가거나 그러진 못하고요. 미리 스케줄을 다 맞춰놓고 괜찮은 바닷가 근처 콘도 하나 빌려서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남자들은 낚시도 하고 여자들은 오랜만에 집안일에서 벗어나 자유를 즐기곤 했는데 이번 엄마 생신 때는 워낙 방역해되는 통에 그냥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누구 한 명 빠지는 사람 없도록 무려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시간 비우는 건 문제가 안 되었죠. 그런데 엄마 생신 바로 전날 남편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밤늦게 급하게 나가는 겁니다.
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설마 사람 목숨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만 빠지고 나머지 식구들끼리 생신 잘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더라고요. 자고 오나 보다 생각하고 저는 먼저 씻고 잠에 들었는데 밤늦게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받아보니 남편 직장 동료였죠. 아니 글쎄 남편 놈이 술에 취해서 2층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상가집에서 술 마시다 사고가 난 줄 알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제 뒷목을 잡게 하기에 충분했네요. 이 인간이 친구 상갓집 간다고 제게 거짓말을 하고 싫다는 직장 동료 불러서 술을 마신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 나온 직장 동료는 간단하게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남편 놈이 한 잔만 더 한 잔만 더 하며 고집을 부려 결국 둘 다 만취를 했는데 2층에 있는 맥주집에서 내려오다 남편이 굴러떨어진 거죠. 그것도 하필 계단 모서리에 광대 쪽을 심하게 부딪혀 엄청 찢어졌더라고요. 피가 철철 나는 걸 본 근처 손님이 119에 신고를 해줬고 술이 깬 직장 동료가 제게 전화를 한 겁니다. 밤새도록 저는 남편 옆에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아침 해가 뜨자 잠에서 깬 남편은 얼굴이 퉁퉁 부어 물을 찾다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미친 듯이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상갓집 같은 소리 할 거면 그냥 닥치고 왜 우리 엄마 생일날 거짓말하고 싫다는 사람까지 꼬드겨서 술을 마셨냐 따졌죠. 다른 환자들도 있어서 입 꽉 깨물고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 놈은 더 이상 속이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제게 미안하다는 남편은 그나마 생각해낸 핑계가 너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었답니다. 평범한 날도 아니고 생일날인데 그럼 온 가족들이 다 모일 거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혀서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면서 자기가 오죽하면 그랬는지 저한테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나온 김에 이제는 저희 집에 가는 거 명절 외에는 그만하고 싶다고 하길래 저도 지지 않고 바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나도 시가에 명절에만 가도 되냐고요. 당신 부모님 난리칠 거 불보듯 뻔한데 감당해 줄 수 있냐고 했더니 이 미친놈이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니 그건 경우가 다르지. 사위하고 며느리하고 똑같아? 생각 좀 하고 말해. 정말 병원만 아니었으면 바로 싸대기 날렸을 거예요. 손이 올라갔다가 겨우 참고 너 같은 이중인격자랑 이제 볼 일 없으니 너 마음대로 살라 하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곤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렸어요. 어제 있었던 일부터 지금 남편이 며느리랑 사위랑 같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모두 전해드렸더니 그 아들의 그 어미라고 시어머니 역시 오죽하면 그런 거짓말까지 했겠냐며 틀린 소리 하나도 없구만 이러시네요. 더 이야기해봐야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냥 이혼할 테니 그리하시라 한마디 하고 끊어버렸네요. 바로 이혼 서류 준비해서 보냈고요. 엄마 아빠에게는 최대한 순화시켜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짐작을 하시고는 그래 잘 생각했다. 너가 싫으면 우리도 싫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당분간은 마음 안 다치게 아무 연락하지 말고 좀 쉬는 게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다음 날부터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바리바리 전화며 문자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오늘이 6개월째 되네요. 다시 어린이집 다니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제 이혼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심했다고 하길래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렇게 여기에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일단 저는 100번 잘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후회도 없고 지금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네요. 앞으로 결혼 생각은 없는데 또 모르죠. 사람 일은 장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아무튼 아니다 싶은 상황이 오면 빠르게 결단 내리는 게 제일인 것 같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이혼 이유에 대해서 의견 좀 남겨주세요. 진짜 제 친구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